무지개 호스피스 가정 호스피스였습니다. 김기순입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중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과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친구하고 언니가 자꾸 호스피스 일을 하자고.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호스피스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 의미 없이 그냥 집에서 이러고 있느니 친구가 혼자 하는 게 참 버거워서 저보고 같이 가달라고 자꾸 그래서 따라가게 됐는데, 제가 처음 만난 환자는 약물 중독으로 식물 인간이 된 상태의 환자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봉사를 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환자하고 소통이 필요 없어요. 가서 목욕 봉사를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환자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달라붙어야지 그 사람을 데려다가 목욕탕, 집에 이제 목욕실에 데려가서 목욕을 시켜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힘을 쓰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육도 받지 않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70이 넘으신 노 부부가 그 딸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른들에게는 이제 조금 마음의 위로 이런 거를 드리기 위해서 어, 제가 교회 나갔는데, 그분들도 마침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그리고 환자는 열심히 씻기고, 그리고 뭐 저희는 손톱 발톱까지도 다 깎아줘야 되고 심지어 그분의 뭐 아주 소소한 것까지 귀도 파드려야 됩니다. 심지어 그런 거를 하면서 힘을 쓰는 봉사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4년을 넘게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교육을 받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이제 2003년에 29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수료하고, 그리고 그 후에 저는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 호스피스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 호스피스는 대부분 환자의 가족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힘으로 더 이상 환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환자도 지쳐 있지만 돌보는 보호자들이 너무 지쳐 있을 때 저희들을 요청해서 저희가 찾아갑니다. 근데 환자들은 대부분 저희가 누군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호스피스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호스피스가 뭔지는 모르지만 환자들은 벌써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고 그런 일을 많이 주위에서 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막연하게 호스피스가 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호스피스 그러면 아까도 그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호스피스 하면은 똑같이 뭐가 연결을 시키느냐, 죽음과 연결을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그럼 내가 이제 죽는다는 거구나. 호스피스가 날 찾아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분들은 호스피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셔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자기들이 수년 동안의 그 많은 병과 그런 것으로 몸도 마음도 다 피폐해졌고 그 몰골이 너무 흉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거를 모르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두 가지 이유로 저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어쨌든 봉사자들은 저희를 너무나 강하게 원하시거든요. 잠깐이라도 쉬고 싶으시고 자기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족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갈 때 환자의 상황을 저희들도 제대로 다 알고 가는 게 없어요. 환자가 남자냐 여자냐, 또 그리고 환자가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인가, 그리고 몇 살쯤 되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의 것밖에는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근데 바로 앞서 사례자분도 말씀하셨지만 환자를 보러 가는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제가 그 전에 4년 가까이 봤던 환자는 환자와의 소통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목욕 봉사만 해주고 어머니 아버지와 얘기하고 오면 되는데, 이제 새롭게 만나는 환자들은 눈을 마주쳐야 하고 함께 대화를 해야 되고 소통까지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무슨 말로 시작을 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것부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한다고 그랬을까?' 저도 똑같아요. 앞서 하신 선생님처럼 그래서 막 걱정이 됩니다. 근데 갈 때 예. 물론 이거를 보시는 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뭐 모르고 시작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인제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제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고 알고 갑니다. 저는 그냥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갑니다. 그래야지 발걸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제 환자를 처음으로 만나러 가면 환자들은 대부분 다 지쳤지만 안에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근데 또 환자의 가족들은 전부 다 지쳐서 우리에게 자기들의 짐을 쪼끔 나누어 져 주었으면 그런 기대들을 또 하셔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두 가지가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환자를 보러 다니다가 '아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좀 더 좋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각 방에서 하는 죽음 준비 지도자 교육을 네 2번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쪼끔 더 이제 그분들에게 좀 더 질 좋은 그리고 저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고한 어 포괄적인 지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쪼끔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분들에게 가서 할 때에 처음에는 각 방에서 배운 발 마사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발을 만져 드리는 거를 처음에는 굉장히 꺼리시는데 한번 발 마사지를 해 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발 마사지를 해 드리는 동안에 주무시기도 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도 발을 내민다는 걸 굉장히 거부하시다가 그다음에 가면 의뢰의 발 마사지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차츰차츰 인제 환자분도 마음이 열려요. 보호자님들은 저희가 가면 너무 반가워하셔요 정말. 왜? 저희가 환자와 1 시간, 1 시간 반 길면 2 시간 정도 함께 있을 때 그분들은 가서 쉬셔요. 정말로.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환자들에게는 또 환자는 보호자에게 대한 불평이나 보호자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이나 공포를 저희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 양쪽의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호스피스라는 것은 결국은 이 환자가 마지막으로 가는 순간까지 함께 손잡아 드리고 가는 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길이지만 그 환자가 혼자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순간까지 저희가 함께 가 드릴게요." 이런 믿음을 드리면 그분들도 차츰차츰 인제 저희들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점점 인제 사실은 환자나 보호자가 서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십니다. 그런데 호스피스에게는 죽음을 얘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환자와 가족끼리 사실은 서로 자기의 얘기를 하지 못해요. 다 비밀이에요. 환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지금 공포를 느낀다,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런 걸 가족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 또 가족은 또 "당신은 얼마 있으면 가시게 될 거예요." 이런 걸 솔직하게 말해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중간에서 환자에게 솔직한 고백을 유도하게 하는 것, 또 보호자에게 그분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서로에게 인식하게 해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을 가능한 많이 갖게 해 드리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가능하면 환자와 자주 접촉하게
그리고 또 환자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는 없는데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게 만드는 것. 아, 옛날에 우리가 여행 갔었지. 우리가 옛날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지. 가능하면 앨범을 통해서 사진을 보면서 그거를 다시 회상시켜 드립니다. 그러면은 환자가 그 사진을 보면서 '아, 그때 이랬었어.' 함께 공통 분모가 생겨요, 환자와 가족이. 그래서 다시 그 옛날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웃기도 하고 서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해와 용서의 시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여태 살아온 거 참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이런 거를 확인시켜 드리고 또 환자는 혹시 마음에 맺힌 거가 있으면 풀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는 것. 이것이 그 가정의 엄청난 분위기를 바꿔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숨기고 서로 가능하면 진실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자꾸 반복되면서 서서히 서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환자는 심지어 딱 한 번 보고 헤어지는 환자도 있었고 보통 환자는 3 개월 내지 4 개월 정도 그 정도면 저도 또 그 환자하고 이별을 합니다. 제가 만나는 환자들은 대부분 다 말기암 환자거나 병원에선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해서 집으로 나온 그런 환자분들이고 순간순간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에도 가는데 환자는 사실은 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불과 한 달 아니면 뭐 길어도 2달까지 가는 환자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살기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근데 환자들이 사실은 본인의 마지막을 사실은 제일 먼저 스스로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도 보면 '아, 이분이 어느 정도밖에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알지만 환자가 사실은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는데 가족과 함께 연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해 주고 과거의 추억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꾸자꾸 시간을 쪼개서라도 환자와 다시 만나게 하고 서로 함께 사실은 그전에 보면은 환자와 가족들이 가능한 한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랜 투병 생활에 서로 상처받은 게 많고 환자는 가족에게 좀 더 다른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가족은 이미 지쳤고 그래서 또 새로운 뭐를 내어 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서로 부딪히면 다투게 되니까 '안 부딪히는 게 상책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서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사랑의 언어를 마음껏 쏟아내시라. 우리들은 보통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쑥스러워서 잘 못해요.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지. 그런데 이 환자에게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서서히 그렇게 변화되면서 너무나도 좋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하나 지금까지도 오래 기억하고 있는 환자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뇌종양 수술을 통해서 어 머리가 그냥 그 칼로 완전히 십자로 그어서 너무나 보기가 끔찍했는데 거기다 또 방사선 치료까지 해서 머리 하나도 없고 막 검은 딱지가 더덕더덕 붙은 젊은 엄마였어요. 인제 중학교 들어간 딸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가진 엄마였는데 그분에게 가서 발 마사지하고 봉사하는 게 그분은 온몸이 항상 저리다고 해서 매일 몸을 주물러 드리고 그럼 2 시간 3 시간씩 있다가 오면 갈 때 되면 어디를 가느냐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매일 붙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제가 다시 "빨리 또 올게요. 빨리 또 올게요." 이러면서 다녔는데 저희가 처음 방문한 것이 1월 7 일이었는데
그렇게 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1월 21일 날 이 환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뇌진탕이 와 가지고 뇌출혈이 생겼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간병을 하고 계셨는데 친정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아 이제는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의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하고 그 남편과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인제 병원에서는 "아무 치료 방법이 없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집으로 모십시다." 집에다가 거실에다가 에어 매트리스를 욕창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미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였습니다. 에어 매트리스를 구해서 거실에다가 환자를 누이고 가족들은 주로 거실에서 다 지내십시오. 아이들은 거실에서 공부하고 거실 옆에서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그냥 일상을 다 나누십시오. 그리고 같이 얘기가 안 돼도 그냥 학교 갔다 온 얘기 할머니하고 하고 아빠하고 하고 누나하고 하고 그리고 그냥 지내십시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하루에 30 분씩 딱 2 번밖에는 면회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흔쾌히 네 집에서 함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 날 그렇게 쓰러졌는데 병원에서는 2주 정도밖에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한 달 이상 그 환자가 사라졌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습니다.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자기를 떠나보낼 준비를 시키려고 그렇게 시간을 그 엄마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남은 가족들에게 시간을 연장시켜 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가족들은 너무나 모범적이고 표본적인 그런 환자를 돌보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그냥 엄마가 누워 있는데도 왔다 갔다 애들이 떠들고 우리는 환자가 있으면 방에다 집어넣어 놓고 "조용히 해."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하던 일상대로 다 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4월 11일 날 새벽에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가운데 남편의 품에 안겨서 마지막 하늘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사이에 물론 저는 쉴 새 없이 갔어요. 일 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쉴 새 없이 시간 날 때마다 갔고 목욕 봉사도 다시 해야 돼서 그전에 4년 전에 같이 목욕 봉사했던 그 호스피스 팀들을 불러서 3 사람이 가서 목욕도 시켜 주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일 주일에 한 번씩 또 간호사가 와서 최소한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수에 꽂아 드리고 이거는 물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는데 4월 11일 날 그렇게 천국으로 가서 영안실로 갔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 이 사람이 병원에 있었으면 쪼끔 더 이별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어린아이들을 두고 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 쪼끔 더 생명 연장을 위해서 병원에 있으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딱 영안실에 들어갔는데 그 남편과 가족들이 영안실 하나 큰 곳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아직 조문객들도 받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뛰어갔으니까. 근데 꽃을 하나 깔뜩 준비해 놓고 그 가운데 그 환자 이름이 레연 씨였습니다. 꽃보다 더 예쁘게 레연 씨가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속으로는 웃었지만 겉으로는 정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왜 속으로 웃었느냐 너무 기뻤어요. '아 정말 아름답게 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잘 가라고 저도 마음 편하게 작별 인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아 내가 정말 작은 내가 내어 준 이 봉사가 내가 내어 준 손길이
누군가의 마지막을 잘 준비시켜서 보내게 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봉사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저도 나이가 좀 많고요. 아직 '봉사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이런 봉사는 제가 제 몸이 허락하는 한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 귀하지 않은 봉사는 물론 없겠지만 예 이 봉사가 사실은 힘들지만 참으로 제 자신에게 오히려 더 감사하는 그런 것을 갖게 해 주는 귀한 봉사였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혹시 예 마음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시작하시면 누구나 다 훌륭한 그런 봉사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는 well dying 또 뭐 아름다운 마무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세계의 암을 가진 목사님께 들은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이 참 저에게는 좋더라고요. 뭐냐면 well dying도 아니고 아름다운 마무리도 아니고 beautiful landing 아름다운 착륙. 참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 삶도 아름다운 착륙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환자들에게도 아름다운 착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봉사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